자, 뭐 설명회 좀 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면 일단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73%에서 42%까지 에버리지 하면 약 60%, 정시는 한 40%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수시가 더 많고요. 학종과 교과를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교과보다는 학종이 확실히 많습니다. 교과는 한 학교에서 몇 명 안 써요. 전교에서 극초반대, 1점 극초반대의 친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교과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보통 학종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아요. 자, 상위권 대학은 여전히 학종 중심 구조입니다. 자, 정시에 좀 변화가 있는데 정시는 지금 42% 그러니까 2만 명 정도를 뽑고 있고 주요 대학 기준으로. 근데 2028 우리 입시가 되면 정시 비율이 30%로 다 줄어듭니다. 주요 대학 같은 경우에 인원수는 14,000명이 되고요. 변화를 보면 6,000명 정도가 깎이는데 6,000명이면 의대 정원 2배가 깎이는 겁니다. 서울대 2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정시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자, 정시 줄고 이제 당연히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보는 평가가 다시 강화가 됩니다. 정성평가가 다시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도 점점 늘고 있죠. 교육에서의 조류는 막기가 좀 힘들어요. 중간에 가감선은 좀 있겠지만 정시만을 보는 학교는 앞으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비율은 아마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흐름이 그렇거든요. 전형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과에 생기부를 반영하는 학교가 전체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는 대부분이죠. 자, 그럼 이 생기부 반영도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수능은 국어 빼고 다 쉬워집니다. 국어는 화작 엄매가 선택 과목이었거든요. 둘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수능을 봤었는데 우리들의 수능은 전부 다 봅니다. 이거 빼고는 수학은 사실은 문과 수학으로 수학을 보게 되고요. 사회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과목으로 이제 수능을 보게 됩니다. 난도가 줄었죠. 정리를 하면은 수시도 교과에서 내신 당연히 보고요. 정성평가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능도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를 보고 있고 학종은 당연히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고 정시도 내신 챙기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정성평가 챙기는 학교 늘어나고 있어요. 이 두 개 같이 가는 거거든요. 수능은 당연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이 교과 학종 수능의 이 경계선이 굉장히 희미해지고 있고 모든 전형이 학종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학교 내에서만 잘하면 되는 게 여기에서 요겁니다. 교과 전형에서의 내신은 반송고 1.1이든 저희 화성고 1.1이든 똑같이 1.1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 요거는 당연히 반송고, 예단고, 일반고 쪽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해집니다. 근데 학종도 똑같이 내신을 보는데 요건 좀 다른 게임이에요. 나머지는 다 전국 단위 게임이에요. 우리 학교 내에서의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성평가, 서류를 보는 건 당연히 전국 단위에서 보는 겁니다. 심지어 학종은 블라인드로 서류를 보게 되죠. 학교를 가리고 그냥 나이브로 붙이는 거예요. 영재고든 특목자사든 뭐 아무튼 갑방고든 일반고든 그냥 다 학종은 블라인드를 하고 생기부만 딱 붙여가지고 잘하는 친구를 그냥 뽑는 거예요. 전국 단위 게임이에요. 학종에서의 이 등급도 전국 단위 게임이에요. 그냥 우리 학교 1.1인데가 그냥 1.1로 그대로 반영되는 건 교과 전형에서인 거고 학종은 좀 다른 게임이에요. 수능은 당연히 전국 단위 게임이에요. 그러니 어느 학교를 가든 교과 전형에서의 저 내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국 단위 게임이에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의 경쟁 상대는 같은 학교 친구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잘하는 친구가 돼야 돼요. 당연한 이야기죠. 대학은 전국 단위 상대평가예요. 대학 입시. 자, 공식적인 자료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부산교육청에서 발표한 거고 서울시에서는 교육청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이제 땡땡 의원실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사화돼서 나온 게 있어서 좀 종합을 하면 죄송합니다. 한 학기가 지났죠. 이제 2학기 기말고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학기를 가지고 5등급제에서 1점 빵빵 받는 친구가 몇 %가 되냐라고 조사해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2.07%, 2%가 되더라. 이게 뭐 보기에 따라서 2%면은 그래도 이게 변별이 되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배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9등급제에서의 1점 빵빵과 그리고 이제 5등급제에서의 1점 빵빵을 비교하면 1점 빵빵이 10배가 증가했어요. 서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 이제 입시가 아수라판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점 빵빵이 10배가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교과 등급만 볼 거냐는 당연히 아니고
정성평가를 도입을 할 거다, 수능 최저를 강화할 거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기조로 가는 거죠. 수능 최저를 강화하면 우리 친구들 상당히 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재수생들이 수능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할 거기 때문에 면접을 추가할 거냐는 반반인 것 같은데 면접을 도입하자라는 의견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약 반반, 진짜 교사는 한 40% 반대하고 입학사정관님들은 한 51% 반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도입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대학교 자체에서 이 친구들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더 강해집니다. 자, 조금 놀라는 숫자를 볼까요? 자, 현재 5등급제 인원수, 아까 부산 지역이 2.07%, 서울 지역은 이제 특목 자사들이 좀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서 다 이렇게 하면은 1.7%가 나오는데 그걸 대충 에버리지를 하게 되면 1.9%가 나옵니다. 전국의 1.9%의 친구들이 1.빵빵인데 그걸 절대 숫자로 환산을 하면 8,600명 정도가 나온다는 숫자 계산이 됩니다. 8,600명이면 서울대 2개를 넘어갑니다. 의대 정원이 3,000명이죠. 그러니 웬만한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가거나 의대를 가려면 1.빵빵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 놀라운 건 1.빵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아까 서울대 합격 보셨죠? 1.8 서울대 합격, 1.45 의대 합격 됐잖아요. 근데 그 1.xx가 2등급 이내가 9등급제에서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 어떤 1.8이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 어떤 1.8은 서울대에 붙고 어떤 1.8은 꿈도 못 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5등급제에서는 이거는 공식 자료예요. 5등급제에서는 이 1.xx가 8만 명이 된다. 8만 명. 그러니 1.xx를 가지고 어디에 내민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1.xx는 좀 했네? 이런 느낌이 좀 했네? 그런데 다른 걸 좀 뭘까?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에서 1.xx면 기본은 하네? 자, 다른 걸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차이가 5등급제와 9등급제에서 1.빵빵의 차이는 8,000명 정도 차이가 나고요. 5만 명 차이 납니다. 5만 명. 그러니 1.xx 등급을 고지고대로 대학이 절대로 믿지 않을 거다. 등급이 이렇게 둔해지면, 날카로움이 좀 무뎌지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자체평가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아니면 공식적인 다른 걸로 시도를 하거나. 수능도 살짝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2학기 수능 준비 약 4개월, 길어야 4개월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권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을 놓지 않을 거기 때문에 수능 준비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들, 그런 개정 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3학년 과목이 거의 절대평가거든요. 그러니 거의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11개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최저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왜냐면 재수생이 워낙 강수이기 때문에 재수생은 이 정도 수능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수능 최저가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는 수능 과목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98 이전의 수능은 어마어마한 범위를 자랑을 했고 98년도 이전의 수능을 본 분들은 98년도 이후의 수능 시험 범위가 줄어들고 7차 교육과정으로 가면서 또 줄어들면서 재수생 강세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시험 범위가 쉬워지면 재수생들은 당연히 강세가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도 수능이 쉬워졌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더 강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실명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제 이 지역의 일반고들의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이 한 학교에서 몇 명이 되냐? 그러니까 50명이 넘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3합7이 정말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어떤 친구는 이제 3학년 2학기 때 선생님 인간 혐오가 올 것 같아요. 왜라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나 혼자 공부하는 느낌이래요. 한 반에서. 그런 것들을 좀 견디셔야 됩니다. 수능 최저가 생각보다 이슈다. 지금도 저렇게 이슈인데 우리 친구들은 수능 준비 기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의 안 씁니다. 수시로 가는 친구들 중에서도 10명 중에 1명 정도를 쓴다. 또 교과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6장 중에서 가장 안전빵으로 한 장 넣어요. 가장 안전빵으로. 그리고 나머지를 조금씩 상향을 이렇게 하면 학종으로 상향을 합니다. 자, 그러니 교과는 생각보다 이걸 노리고 모든 걸 학교 생활을 결정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 학종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식적인 자료라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결론 말씀드리면 학생부 교과에서도 이제 종합평가를 좀 보자. 그리고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체제를 좀 강화하자. 논술은 나중 이야기니까 빼고요.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른 걸 좀 보자. 그러니 모든 전형에서 모든 걸 보자로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학종으로 모든 전형이 수렴을 해가고 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좀 많죠? 요약을 해드리면 학교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좀 보자. 이게 긍정적이고요. 입학사정관님 입장에서는 반반, 46%만 긍정이에요. 그리고 이 형태가 좀 달라요. 학교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면접을 보되 생기부를 확인하는 면접을 보자. 이런 의견들이 좀 많고요. 그런데 입학사정관님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문제 준비할 거다. 서울대처럼 재심문 면접을 보자라고 하는 게 입학사정관님들의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면접은 지금보다는 증가할 거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면접이 도입되면 할 게 생각보다 더 많아집니다. 특히 재심문 면접이 도입되면 우리 일반고 친구들은 공부량이 폭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짜 전국 단위 시험 게임이거든요. 서울대 면접에서 대부분의 일반고 친구들이 1차 합 이후에 광탈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심문 면접이 너무 어려워요. 2까지 전부 다 공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반고 친구들이 약세를 좀 보이거든요. 전체 중에서 한 10%만 통과를 합니다. 진짜 일반고 친구들은. 그러니 재심문 면접이 나온다 그러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죠. 자, 결론적으로 어쨌든 등급 자체에 모든 걸 의존하지 않고 대학은 자체평가를 강화할 것이다. 이런 기조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자, 아까 이 친구들, 일반고 친구들이 이제 공통적인 특징, 물론 저희 제자들이기 때문에 다 가스라이팅 확인했지만 이런 과목들이 들어가 있었죠. 이런 과목들이 원래는 특목자사 전용이었습니다만 우리 친구들은 일반고 개설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개설을 하지는 않았죠, 아무도. 공동교육과정으로 들을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개설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들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도 명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개설을 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화성고 같은 경우에도 개설을 초기에 했었다가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 케이스예요. 개설할 수 있습니다. 심화 과목 선택 노력 자체가 생기부 점수에 들어갑니다. 이런 과목들을 한 과목 이수하는 건 점수를 그냥 따고 가는 거고요.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 과목을 하면 절대평가입니다. 큰 부담도 없죠. 대부분 A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표준편차가 전송되지는 않지만 아까 우리 생기부를 봤을 때 표준편차 봤나요? 안 보고 봐도 판단 가능하네. 어느 수준의 학교인지. 정성평가가 충분히 된다. 자, 그러면 대회 본질은 정리를 좀 하면 전국 단위 경쟁을 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의 내신 싸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대학은 학업 역량을 직접 검증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뭘 해야 하냐면 내신은 반드시 해야 되죠. 지필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지필 60%와 수행 40%의 비율로 진행을 하고 수행이 학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수행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칩니다.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둘 다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 내내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맞죠. 자, 세특은 반드시 2개를 꼽으라면 복잡하지만 2개를 꼽으라면 심화학습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친구가 정말 이 과목을 깊게 공부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구체적인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추상적인 단어 말고 구체적인 키워드. 다음에 대학을 잘 간 세특의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세특에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는 독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읽고 이걸 교과 내용이랑 연계시켰다라고 하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독서 활동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수능은 우리 이제 현재 반송 예당 이상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통합과학반이 2반이 있습니다. 레벨링이 되어 있고 A, B반이 이렇게 있는데 A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능 대비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수능 대비를 시키는 반이고 B반 같은 경우에는 학교 콘텐츠에 집중을 하는 반입니다. 이렇게 레벨링을 시켜가지고 최상위권 친구들의 가장 약점인 3합 7을 맞추기 위해서 수능 대비를 좀 미리 시킬 겁니다. 1학년 때부터. 면접은 사실 교과 내용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특히 고, 2, 3 심화학습 내용을 아까 재심문 면접이 된다면 그걸 다 물어보거든요. 그러니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내신 자체를 충실히 잘 따라가는 거. 꼼수 부리지 말고 충실히 잘 따라가는 게 모든 걸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학교의 본질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교과를 충실히 공부를 잘 하면 됩니다. 대신 심화학습을 좀 해야 되겠죠. 복잡하지 않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잘 하면 된다입니다. 1학년은 변별력이 크게 없습니다. 최상위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수 한 개 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등급인데 좀 낮은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과목이 원래 1년 배웠죠? 그것들을 한 학기에 끝내죠? 페이지 수는 똑같고 일주일에 3시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은 절반이고 집중이수제를 시행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부담이 빡 옵니다. 통합과학 한 과목만 하다가 갑자기 세 과목을 하는데 그것도 집중이수제로 딱 오니까 세 과목 선택을 하게 되면 6배의 부담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별이 엄청 잘 될 거다. 그리고 과탐프 자체가 변별입니다. 고난도이기 때문에 이걸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변별이 시작될 거다. 유일한 조금 제 자랑인데 2과목 3개를 다 개설하고 있는 학원들을 찾으시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제 처음에 뉴파인을 세팅을 할 때 제가 3년 전에 동탄에 들어올 때부터 세팅을 할 때 우리는 2를 다 하는 선생님만 뽑을 거다라고 제가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화생 2, 2학년 2학기 과목까지 완벽하게 커버를 다 할 수 있는 학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까지. 우리 친구들은 고3 수능 3학년 1학기까지 심화학습 전부 다 세팅이 돼.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방학 때든 학기 중이든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5번 회독을 할 건데 꼼꼼한 스타일의 여학생이 과학 공부를 할 때 조금 난항을 겪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꼼꼼쟁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끝내려고 해요. 그죠? 근데 2학년 과학부터, 1학년은 돼요. 2학년 과학부터는 잘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떤 게 훨씬 더 빠르고 깊이 있냐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대충 5번을 보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이해가 좋습니다.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 회독을 늘리는 방법으로 수업을 설계를 했고 수업을 하고 나면은 이론과제랑 문풀과제가 따로 있습니다. 숙제를 한꺼번에 주면 전날 한꺼번에 하죠. 그럼 과학은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수업이다 그러면 금요일 밤에 숙제를 하죠. 6일 동안 안 하고 있다가 까먹은 상태로 숙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뺏기게 됩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수업하고 나서 월요일에 제출, 목요일에 제출 이렇게 2개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이론과제 제출, 문풀과제 제출을 따로 내게 합니다. 수업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면 과학 시간 입장에서 너무 아까워요. 3시간밖에 안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인데 카카오로 사진을 제출을 하게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더 꼼꼼하게 볼 수가 있어요. 베꼈는지, 문제를 풀었는지,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벌써 학생 입장에서는 3회독이 되고 중간 테스트를 매주 봅니다. 4회독이 되고 통과를 한다. 여기에서 끝. 통과를 한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니까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 한 번 더 오게 돼요. 수목금토일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을 골라가지고 디딤돌 교실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것들을 잡아가지고 다 케어를 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학기 중에는 이제 지필 60% 비율로 중간기말 고사 치르게 되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수행입니다. 40%고 수행평가 대비를 일일이 해줍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보통 저희한테 먼저 알려요. 선생님 수행 떴어요.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럼 저희는 그 자료를 토대로 수능을 수행을 대비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보통 친구들이 아주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전날 알려주거든요. 그럼 밤새 가지고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행평가를 잘 보게 합니다. 세특은 정말 너무 좀 추상적이죠. 할 게 너무 많은데 탐구 활동도 있을 것이고 발표도 있을 것이고 어떤 활동도 있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마다 세특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언지를 띄워요. 다음 주에 뭘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듣고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탐구는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돼요? 발표할 거면 이 정도면 될까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게 엄청난 내용을 탐구를 해야 되고 엄청난 내용을 발표해야 될 것으로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면접 때 털립니다. 자기 생기부 내용을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적었다가 면접 때 대답 못하면 바로 광탈이거든요. 적당한 아이의 수준을 저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 수준에 맞는 적당한 주제를 정해주고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요. 세특을 잘한다라고 하는 건 세특을 쓰기 위해서 할당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세특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따로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세특에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쇄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가지고는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니까 모든 과학의 기본적인 핵심은 아이들이 스스로 이론 노트를 쓰게 만듭니다. 그러니 방학이 끝나고 나면 내 손으로 만든 이론 노트가 한 권 딱 만들어지는 거고 내신 대비를 할 때에도 내 손으로 만든 내신 노트가 한 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잘 합니다. 근데 누가 더 어려워합니까? 남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죠. 일일이 다 시켜야 돼요.
글자가 진짜 알아볼 수 없게 막 되거든요. 자, 문풀하는 것도 일일이 채점을 하고 오답을 하는 것까지 돼야만 문풀로 저희가 인증을 합니다. 그냥 풀고 찍어서 제출하는 건 문풀을 안 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해야 되고, 이렇게 찍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 친구가 풀었는지 찍었는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끝까지 못하는 친구들은 디딤돌 교실에 오게 되는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고 이제 선생님께 제출을 하면 일일이 첨삭을 전부 다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요. 이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를 얼만큼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는지 보이시죠? 그렇죠. 이거를 파란색이 선생님 필체거든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준 거예요. 못하는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잡아가지고. 과학은 그래서 수목금의 수업이 거의 없습니다. 수목은 아예 없고요. 금요일은 부분적으로만 수업이 있는 이유가 그 시간에 아이들 불러가지고 케어하려고 그런 거예요. 수업을 일부러 안 깔아요. 깔면 더 이제 뭐 매출에 이득은 되겠지만 굳이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주말에 딱 배우고 평일에 와서 딱 이렇게 케어하고, 평일에 못 오는 친구들도 주말에 오면은 조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오면 케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실질적 고객이기 때문에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내드립니다. 디딤돌에 오면 왔다, 안 오면 안 왔다 이런 것도 다 보내드리고요. 자, 5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 개 한 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강사들 소개는 거기 보시면 여기 QR이 다 있을 겁니다. 이걸 찍어보시면 이 선생님이 누구고 어떻게 수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고, 모든 강사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자, 현재 어디 갔냐? 이 반이 제일 늦게 차요. 기본 통합과학반 제일 늦게 차고요. 심화반은 이미 이제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반은 한 자리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선행반들이 좀 빨리 차는 편인데, 선행반들은 이 정도 마감 임박이고요. 이거는 다 마감이에요. 선행반에 들어오시려면 물리는 이 시간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빨리 선점을 좀 하셔야 되고, 심화반이 훨씬 더 인기가 좋습니다. 심화반은 이 정도 커밍순 마감 임박이고 나머지는 다 마감이에요. 자, 보통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을 할 교과일 건데, 통합과학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해봤는데 별로 의미 없게 했다 이런 친구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중학교 과정이 잘 안 돼 있는 친구들도 걱정 없이 만든 반입니다. 중학교 내용 베이스를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녹여서 진행을 하는 반이고, 통합과학을 한 바퀴 다 하는 완성반이에요. 단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파트는 과감히 뺍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 직전에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반은 심화반인데요. 2학년 1학기 내용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배우는 반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위권 문제들, 등급 변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3 컨텐츠를 쓰거든요. 그 컨텐츠를 해결하기 위한 반입니다. 더불어서 이 반에 들어오시게 되면 세특 내용까지 한 방에 해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인기가 좀 많은 반이에요.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테스트 시험 범위는 중등 전 범위의 물리화학입니다. 자, 물리 처음 배우는 친구들 들어오시는 반이고, 화학 처음 배우는 친구들 들어오시는 반이고, 생명과학은 지금 굳이 들어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물리화학이 더 급할 거기 때문에 물리화학 먼저 들어오시고, 우리가 2학년 때부터 해야 될 과목이 9과목이죠. 2학년 1학기 3과목, 2학기 3과목, 3학년 1학기 3과목, 9과목을 그때 가가지고 맞닥뜨려서 공부할 거다 부담이 너무나 많이 옵니다. 지금부터 완충을 좀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자, 물리심화랑 화학심화는 물리했다, 화학했다 친구들이 들어오는 반입니다. 자, 그리고 의치반 같은 경우에는 물리화학 다 한 친구들, 문제풀이까지 다 했어. 그래서 2학년 2학기 과탐 2를 할래 이런 친구들은 의치반 들어오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심화반이든 의치반이든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자, 과학 같은 경우는 회독이 깡패입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훨씬 중요해요, 심화보다는.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심화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방학 때는 보통 2개를 세팅을 하고, 학기 중에는 학교별 반으로 1개를 세팅을 하는 걸 보통 권장을 드립니다.